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까지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먼저 추진하자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좀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야지만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했겠죠.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원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 전략팀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죠. 여론조사 하면은 전 국민 지급하는 게 안 된다가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네. 반전을 이제 좀 꾀하면서 네. 나는 실용주의자다. 내 이야기만 고집하지 않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측 또 일부는 혹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철회가 아니다. 네. 일단은 소상공인 먼저 하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의 주장을 접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게 철회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철회인 거예요. 철회인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야기든 장단점은 있는데 네. 그렇게 융통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재명은 합니다라더니 네. 홍남기 앞에서는 결국 이재명도 못하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네.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힘을 실어줬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행보였다.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2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는데 네. 그때가 만 시끄럽습니까? 똑같이 시끄럽겠죠. 똑같이 시끄럽죠. 그때 네. 가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안 하겠어요? 네. 똑같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내년에 해도 시끄러울 거 이번에 해서 그 홍남기의 반대를 넘어서야 이재명은 합니다가 먹혀 들어가지. 이재명이 왜 대통령 후보가 되었냐 민주당에. 네. 이재명 다운 방식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후보가 되니까 과거에 이재명 다움이 사라졌다. 네네.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쌍특검, 이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의혹인 고발사주 의혹도 함께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둘 다 진행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특검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좀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논리적으로 네. 이재명만 특검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주장은 뭐였냐. 이재명 당신 여기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그러면 네. 특검 받으라거든요. 그 윤석열 후보도 잘못이 없고 억울하면 특검 받으면 되죠. 같은 논리인데. 네. 그러니까 이 특검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을 하든 네. 아니면은 고발 사주를 또 특검을 하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양쪽 다 의혹이 있으니까 네. 특검을 하면 양쪽 다 해야 되는 게 맞다. 만일 민주당이 이거를 관철 못 시키고 대장동만 특검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무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특검 구성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윤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관련된 이 선대위 구성 이야기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다가 몇 시간 전부터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대한 이 선대위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갈등이죠 뭐. 네. 갈등인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이 없죠.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겁니다. 근데 높은 지지율이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또 후보 측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높은 지지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올린 거 아니다.
후보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과실은 김 전 비대위원이 다 가져간다? 그건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계속 함께 가왔다는 거예요. 의리를 네. 지켜가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인사 스타일이 지금 정치권 와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나랑 친한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사람이랑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부딪히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걸 네. 교통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 봤을 땐 윤 후보가 네. 김 전 원장에게 모든 걸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 나한테 정권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 구성은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 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됩니다. 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 두 명 때문인 것 같은데 윤 후보는 좀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고 김 전 위원장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로 봐서는 또 김 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생각할 때 김병준, 김한길과 같이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판단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많이 없고 네. 지난번에 비대위 와서 실패했잖아요. 네네. 거기다 김한길 전 대표도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는 김대중 본인의 어떤 리드로 대통령이 된 거지 김한길 도움받아서 대통령 됐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후로 김한길 대표가 누구 킹메이커로서 누구를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선대위가 굉장히 지금 공룡 선대위인데 네.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김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처럼 그렇게 사람만 많이 집어넣고 자리 주고 거대 이렇게 선거팀을 만들면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권력을 나눠져 가지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똑똑한 몇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좀 고집하는 것일까? 이 두 사람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고집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저는 인사 스타일이라고. 아니 원래 친한 사이였다고 봐야 원래 될까요? 친분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오래 친분이 있고 네. 김한길 전 대표하고는 본인이 뭐 또 직접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공을 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김 전 대표 같은 사람을 땡겨오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계속 우클릭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식 후보가 되면 계속 우클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잡을 카드로 본인이 김한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만일 이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가 그려놓은 설계대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고집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플랜 B로 김 전 위원장 대체할 카드가 3-4개 정도 있다라는 또 말이 있었습니다. 보면 평소에 이 김 전 위원장 스타일로는 이런 말 나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본인이 안 한다고 할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싫다는 내색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건지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 그렇군요. 그만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당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죠. 네. 그래서 킹메이커로서 대통령을 만들고 네. 그전에는 사실은 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네. 싸우고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에 들어갔다가 일당을 만들었는데 네. 싸우고 나왔잖아요. 네. 뭐 계속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 나름의 꿈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충분히 나의 철학을 투영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판단한 것 같은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선 이후에 본인의 영향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랑 김병준 비대위원장 좀 반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속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돼 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김한길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많았어요. 과거에 박찬종이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가면 그 당은 무조건 깨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철수가 들어가면 그 당은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또 다 그렇게 됐죠. 예. 김한길 대표도 그런 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에 들어왔을 때 네. 플러스 알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 들어온다고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한 건 또 바로 그런 점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죠.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네. 김한길 맛 좀 봐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과거 안철수 대표를 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스탠스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호남 찾았을 때 이 식사 자리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식사하고 그 비용을 좀 대접을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실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좀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사실은 다 제3자가 계산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DJ의 정신을 계승하고 윤석열 후보를 위하여 뭐 이게 사실은 선거운동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걸로 뭐 처벌받거나 윤석열 후보가 뭐 후보 자격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다만 호남에 가서 또 목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호남 지지율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호남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 집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홍 의원은 윤 후보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선대위 합류하지 않으면서 이제 미랄이 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네. 어쨌든 홍 전 대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뭐 더 그렇겠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계속 한마디씩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일부러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맞상대했을 때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 하지. 더 시끄러워지죠. 오히려 키워줄 수 있겠군요. 그럼요.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애써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홍준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무시 전략.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풀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만든 이 청년 플랫폼을 보면 상당히 지금 성황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030 중에서 홍 의원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요? 끝까지 좀 홍 의원에게 읍소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지지율이 독이 된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지지율이 낮으면 손 내밀겠죠. 지지율이 높은데 구태여 우리가 왜? 게다가 이준석 하태경이 있는데 홍준표 없어도 가능해.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기 때문에 2030이 결국은 선거 직전에 우리한테 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이번 선거는 결국은 2030이 좌우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빠르게 공략해야 된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충청 지역을 방문했는데 대전역 앞에 아마 메타버스 세워놓고 청년들하고 만났을 겁니다. 게임하고. 그거 다 청년층 공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우호적인 발언을 뜬금없이 또 해서 약간 홍 의원이 굉장히 복지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좀 있구나. 이 대선판을 좀 흔들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혹시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런 구력이 좀 그런 말들에서 좀 나오는 것일까요? 홍준표 후보 지지자, 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아직 미래를 못 버리고 있어요. 후보 교체할 수 있다. 12월까지만 교체하면 된다. 뭐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게시판에 계속해서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혹시라는 사람이라도 오니까 미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건데 헛된 꿈이고요. 그거는 네. 후보 교체 안 됩니다. 그 말이 됩니까? 네. 두 분은 뭐 다음 5년 뒤를 또 한 번 더 꿈꿀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이낙연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본인들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 생각해보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눈 감았다 뜨면 5년이에요. 네. 김대중, 김영삼 그렇게 싸웠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5년, 10년 뒤에 한 번씩 했잖아요, 대통령.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이낙연 두 분 다 5년 뒤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낙연 전 의원이 최근 지방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네. 이낙연과 뭐 도깨비 뭐 이런 팀 네. 만났어요. 그 도깨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 상당한 혐오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기 팬클럽 거기다가 자당의 후보를 혐오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네. 그 대선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겠죠. 전혀 안 되죠. 예. 그럼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행보들을 두 사람 다 하고 있고 꿈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얼핏 보면 굉장히 지금 평행 이론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선대위가 좀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른 경선 경쟁자들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빠졌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도 어떨까요? 비슷한 걸까요? 다른 경선 경쟁자들이 지지 선언했다. 누가 지지 선언했죠? 뭐 홍준표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빼곤 다 했습니다. 원희룡? 네. 그 외 다른 후보들 그 1차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후보들 다 했습니다. 1차 경선은 의미 없고요. 네네. 마지막에 올라온 네 사람 중에 원희룡 전 지사만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네. 원 전 지사의 지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홍준표나 유승민이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지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게 많이 아쉬울 테고 그게 이제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김종인이 합류하냐 안 하냐 이걸로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홍준표와 이승민이 합류하지 않는 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만일 김종인이 합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홍준표, 유승민도 합류하지 않네? 하면은 여론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형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자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